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좀 더 좀 이미지화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동적 할당을 모르던 시대의 장바구니는, 그러니까 이런 장바구니가 있다 해볼게요. 자, 우리가 동적 할당 모르던 시대의 장바구니는 이런 장바구니였어요. 자, 일단 장바구니가 있어요. 큰 장바구니가 있고 작은 장바구니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큰 장바구니 같은 경우는 많이 담을 수 있고 작은 장바구니는 당연히 적게 담겠죠. 근데 여러분이 쇼핑을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그날 쇼핑을 많이 할 것 같으면 그냥 큰 장바구니 들고 가면 되겠죠. 아니면 얘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의 단점은 뭐예요? 막상 여러분들 쇼핑하러 갔는데 물건을 많이 담아야 하면 얘로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얘로 가져가면 다 낭패를 보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가져갔는데, 자, 막상 쇼핑하려니까 물건이 조금밖에 안 팔아요. 안 필요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큰 걸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던 거는 우리가 정적 할당을 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사전 신고제, 사전에 미리 정해진 대로 그냥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열을 몇 개 담을지는 사실 개발자가 미리 정하는 건데, 한 번 정해지면 어떻게 써요? 중간에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의 단점, 즉 정적 할당의 단점은 유연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런 두 번째 쇼핑 바구니가 하나 있다 해볼게요. 이렇게 쇼핑 바구니가 하나 더 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적 할당을 배워가지고 이제 뭐가 가능하다? 일단 쇼핑하기 전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상 쇼핑하러 가요. 이제 뭐가 필요한지 거기서 견적을 내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오늘 장을 많이 본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즉석에서 장바구니를 이런 식으로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따지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사실 가져와야 쓰는 건데, 장바구니가 필요하겠다 하면 얼만큼? 나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즉시 여러분들이 허공에다 장바구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기존에 이런 식으로 정적으로 정해져 있던 이런 이제 장바구니 형태랑, 자, 우리가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장바구니를 가져오는 거랑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느낀 대로 했을 때는 사실 얘 밑에 거보다 위에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쵸? 그냥 이런 장바구니가 있다고 느꼈을 때 어떤 면에서 얘가 더 편해요? 얘가 당연히 편하게 돼요. 자료 구조라는 게 결국에 그런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뭐 오늘도 저도 뭘 먹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사람은 뭐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열인데, 배열의 크기는 보통 누가 정해요? 이런 방식은 개발자가 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int arr 뭐 100 이런 식으로 개발자가 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100을 치는 개발자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100이면 충분할까요?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는 결국에 개발자가 결정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진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료 구조는 오직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개발자의 결정장애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도록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신분제도라고 여러분 기억나시? 신분제도? 뭐 카스트제도, 인도에 지금은 없었다고 하는데 요즘도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카스트 제도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회처럼 한 번 만들어지면은 신분이 결코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은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빨간 얘가 동적 할당이라 할게요. 이렇게 쓸까요? 동적 할당. 자, 얘 같은 경우는 대충 상황 보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얘도 단점이 있어요. 자, 밑에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얘의 단점은 뭐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마트가 그냥 있다 해볼게요. 마트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일단 내가 결정을 하려면 여기 마트를 다 돌아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보고 다 둘러봐야 돼요. 자, 다 돌아다녀보고 나서 돌아다닌 결과 어떻게 한다? 내가 많이 살 건지 적게 살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점쟁이처럼 오늘은 이만큼 충분하겠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안 돼요.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분석을 해야 돼요. 당연히 분석을 해야지 내가 얼만큼 메모리를 할당받을지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다녀 보니까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뭐 3층에는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기회는 다 몇 번밖에 없냐면 기회는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만들면 되지. 그런데 그거는 사실 또 만들었을 때 다른 장바구니인 거예요. 자, 장바구니를 2개 만들기 귀찮잖아요. 그냥 하나 만들 때 제대로 만들면 되는데, 이것도 뭐다? 여러분이 판단을 유보시킨 거죠. 언젠가는 개발자, 즉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동적 할당도 결국. 그래서 이거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한 거는 개발자가 정하나요? 아니면 고객이 결정하나요? 고객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 몇 명 입력 받으겠어요? 하고 물어봐서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원래 그러니까 다시, 근데 어쨌든 결국 이건 선택을 누구한테 미룬 거예요? 개발자가 아니라 고객한테 미룬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 전에 동적 할당이라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동적 할당 했을 때 고객한테 물어봤잖아요. 몇 명 입력하려고 물어봤잖아요. 기억나시나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우리의 선택을 미룬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고객도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고객이 결정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뭐 메모리를 요만큼 잡았다 해봅시다. 요만큼 잡았어요. 요만큼 잡았는데, 근데 갑자기 막상 하고 나니까 예측이 틀렸던 거예요. 더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늘리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새로운 장바구니를 하나 더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장바구니 동적 할당의 한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장바구니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말고 현실 세계에서,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장바구니는 현실 세계에는 사실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장바구니는 결국 개발자도 선택을 하지 않고 고객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자, 장바구니 뭐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장바구니 입구가 있다 해볼게요. 장바구니 입구. 자, 그러면 이 장바구니는 엄청 크지도 않고 리모컨처럼 진짜 요만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만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정말 용감하게 여기에 물건을 딱 넣어요. 그러면 여기 물건을 넣으면 알아서 공간이 요만큼 생긴다 해볼게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요만큼 생긴다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 물건이 여기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연결되냐면 줄이 딱 연결이 됩니다. 줄. 그리고 여러분이 쇼핑마트를 돌아다니다가 여기다가 또 이제 물건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자, 어디에 공간이 생기냐면 또 이제 어떤 공간이 이런 식으로 또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 해볼게요. 이렇게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 했을 때 이것도 그려줄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상자가 하나씩 있다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뭐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얘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으면 여러분이 대체 몇 개까지 이을 수 있을까요? 레고 블록을 잇는데 한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무한히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 자,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 건물이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건물이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배열이 있는데, 배열이 그래요. 이렇게 해봅시다. 어떤 건물이 있고 배열이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자,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넘쳐요, 안 넘쳐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넘치겠죠, 그렇죠? 그런데 면적은 충분한데 얘의 특성 때문에 이게 지금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공간을 하나하나 자른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를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이거를 뭐 적절하게 나누면,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적절하게 나누면 요게 이제 뭐 이런 공간에, 자, 이런 한계가 자,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다 해볼게요. 그럼 어쨌든 배열의 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자르면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펴서 넣으면. 그래서 공간도 효율적으로 쓰면서 뭐가 가능한 거예요? 굳이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몇 개를 하겠다, 몇 개를 하겠다, 몇 명을 입력하겠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뭐냐면 무한히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이 배웠어요. 지금 이게 지금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면 개발자든 사용자든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넣고 싶다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마법처럼. 이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얘 단점이 뭘까요? 얘는 공간을 일단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무식하게 딱 있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힙에서 메모리 할당받으면 랜덤으로 배치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집고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공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짜 쓰거든요. 그런데 얘의 단점이 뭔 거예요? 자, 우리가 요런 카트가 있다 해봅시다. 요런 카트. 자, 이런 카트가 있다 했을 때, 그래, 이런 카트가 있다 해볼까요? 그러면 이 카트가 뭐가 있어요? 칸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칸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0번째 공간, 1번째 공간, 뭐 2번째 공간, 3번째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n번째 공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걔가 요 0번째를 가리키고 있어요. 포인터 변수 8바이트니까 뭐 이렇게 해볼까요? 8. 이 8바이트 변수가 이 0번째 공간을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서 이 세 번째 칸 가려면 여기 갔다가 아니면 가야 하나요? 아니면 얘가 가리키는 곳이 여기고 얘의 너비가 예를 들어서 5m라 했을 때 10m 위치로 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공간이 나오는 거죠. 네 번째 공간 당에 달려면 5 플러스 해가지고 곱하기 3 해가지고 15m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라 할게요. 이렇게 5칸이라 했을 때 만약에 2000칸이라 해보면, 자, 2000칸이에요. 그런데 얘가 특정 칸으로 가는 게 빠를까요? 느릴까요? 자, 얘가 아파트 108동을 가기 위해서 101동, 102동, 103동 순서대로 거쳐야 되나요? 아니죠. 그 주소만 알면 얘가 그 이동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치? 찾아가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차라리 108동을 찾아가는 게 빠르지 101동 거쳐서 가는 거는 별로 빠르지 못하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었던 마법의 장바구니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연결되는 요 녀석은 뭐예요? 순서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얘는 순서라는 게 있죠. 왜요? 얘는 1등 가리켰다가 2등 가리켰다가 3등 가리켰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쵸? 퍼스트 가리켰다가 그 다음 라스트 가리켰다가 계속 라스트 가리켰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가 이게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데이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지금 이거를 우리가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 예를 들어서 이게 108동이에요. 1, 2, 3, 4, 5, 6, 7. 그래, 그러니까 107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107동으로 한 번에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대 못 가요. 우리가 쓰는 링크드 리스트의 단점은 뭐냐면 얘로 한 번에 가면 빠른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얘를 거치고 가는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주소를 통해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일단 1등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1등을 통해서 2등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3등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가려면 여행을 몇 번 떠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갈 수 있다? 한 번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유연한 거예요. 유연한 거. 그리고 무한히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메모리를. 대신에 뭐가 느리다? 접근이 느립니다. 접근이.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 우리의 체감은 별로 안 느껴지는데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링크드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쓰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링크드 리스트는 일단 얘가 지금 하나예요. 하나. 이 박스가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 가리킬 수 있는 손가락도 몇 개냐면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두 개는 여러분들 못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있다 할게요. 자, 일단 우리는 하나로 만들었는데 두 개는 못 만들까요? 두 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트리 형태라고 합니다. 트리 형태. 나중에 여러분들 알고리즘 좀 더 공부하실 분들 트리라는 걸 공부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트리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트리 형태. 그러면
자, 이런 트리가 있기 때문에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사과라고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죠. 그게 0.000 몇 초 만에 검색이 된다? 그거는 자료 구조를 통해서 초고속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또 한 번 알려드릴 건데 일단 결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입력 받을 때 고객한테 너 몇 명 입력 받을래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그거 안 하고 다짜고짜 입력부터 받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뭐 누를 때까지? 0 입력할 때까지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우리가 뭘 이용해야 된다? 말록을 이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록을 한 번에 여러 번 받는 게 아니라 끊어서 받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끊어서 받는 다음에 요 사이를 잇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디서? 커런트 넥스트 이렇게 있는 거죠. 라스트 넥스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 기초는 다 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왜 이걸 쓰는지 링크드 리스트를 왜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